이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끝났다. 중간고사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고3 학생들의 입시는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졌던 중간고사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녀의 입시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은 코로나 입시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답답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 끊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 내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입시 전략입니다.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 학교 내신에 집중하는 학생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시 대비 전략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끝났다. 이런 심정으로 마음을 비우고 현실적인 입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3학년 1학기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학생부 세부 특기사항에 남길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해야 합니다. 당장 독서 기록부터 전공에 맞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의 내역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중간고사가 끝난 이 시기에 잠깐만이라도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소서는 아직도 입시 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 시간에 전공에 맞춰 자소서에 무엇을 채워넣을 수 있을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은 하면서도 막상 준비하지 못했던 논술에 대한 고민을 매우 구체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논술 전형으로 380명을 선발합니다. 여기서 먼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약학과를 제외한 학과는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현실적인 입시 대안, 이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막상 수능 때 이 조건을 갖추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 상황에 따라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약학과는 서울의 그 어느 대학이 못지않게 매우 높은 편입니다. 수능 3경영 등급의 합이 5 이내,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평상시 모의고사에서 국영수 탐구에서 1등급을 받던 학생들도 막상 수능 때는 합산 5등급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탐구형은 아예 과탐으로 못을 박아 놓아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논술 전형 요소입니다. 논술 비율이 70%를 넘어가는 학교가 있다면 그것은 논술로 선발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합니다. 학생부가 30%이고 300점의 배점이 주어지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거의 점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고려대의 경우는 아니지만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보면 5등급까지 거의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6등급 이하라면 문제가 있지만 5등급 정도까지는 내신 기본 점수에서 큰 감점이 없어서 논술로 충분히 만회할 만합니다. 약학과를 제외한 일반 학과에서 1등급인 학생이 이런 논술 전형을 쓰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3, 4, 5등급인 학생 기준으로 보면 내신의 변별력은 크지 않고 논술 70%, 700점이 당락을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논술 전형 도입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전형입니다. 내신 3, 4, 5등급인 학생들은 4+2 수시 전략을 추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부 전형 교과 종합으로 4개 정도를 쓰고 2개 정도는 논술 전형을 검토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논술을 준비하게 되면 국어 비문학 독해 읽기 문제와 영어 독해어 답지 선택 문제, 사탐,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생활윤리, 법과 정치, 개념정리 문제 등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논술은 국영수 탐구 이외에 별도로 준비하는 별나라 시험이 아니라 국영수 탐구를 하나로 정리하는 시험입니다. 특히 국어 비문학 독서로 고민하는 학생들이라면 논술 수업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약학과 모집위원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정시에서 9명을 선발하는데 수시 논술 전형에서만 10명을 선발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지역인재 전형에서 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속한 것이라서 내신 1등급 학생들끼리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수능은 잘 나오는데 내신이 약한 학생들에게 논술 전형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권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시험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확보한 입시 정보에 의하면 고려대학교 논술 시험은 경북대 유형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순수 논술이라기보다는 약술형 시험에 가깝습니다. 답안 작성 천자를 넘어가는 순수 논술 유형이 아니라 학업적성고사의 성격이 있는 단답형과 300에서 500자 정도의 약술형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항수도 5문항 이상이 출제되면 90분 안에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약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항수를 줄여서 3문항 정도 600자 나이로 보면 한국예대와 덕성여대 같은 방식의 축약된 논술형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을 함께 대비하여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논술이 가능합니다. 현재 학교 내신 등급이 3에서 5등급 정도의 학생이라면 꼭 관심을 갖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 합격하는 내신 등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전년도 입시 결과가 무의미합니다. 2019년도 문과를 보면 2등급에서 5등급까지 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3등급이 많습니다. 근데 2020학년도에는 4등급도 있고 5등급도 종종 있습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할까요? 그것은 고려대학교라는 이름값 네임밸류 때문입니다. 서울 안암 캠퍼스와 당연히 비교는 안 되는데 서울권은 물론이고 전라 경상권에서 보았을 때 고려대 본캠은 못 가지만 세종캠이라도 가고 싶다는 수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충청권 사립대 중에서 지원 경쟁률은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변경이나 복수전공, 이중전공 등으로 안암 본캠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른 지방사립대학과는 분명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2등급, 공공정책학과나 고미술사학과는 내신 1등급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입시 결과에 2등급, 3등급이 많은 것을 보고 막상 2, 3등급인 학생들이 원서를 쓰지 못하고 4, 5등급인 학생들이 그냥 한번 써보자 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시 등급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이런 롤러코스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요소가 표면적으로는 없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이 학종의 요소를 갖고 있는데 일반 대학의 학종과는 성격을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나마 약학과에서는 미래인재 전형 자체가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논술 전형은 2022학년도 처음 시행하는 전형이라서 어떻게 대비하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냉정하게 말해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끝났습니다. 우리 아이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현실적인,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입시 전략을 수립할 때가 되었습니다.